밤이 깊었습니다. 하루의 소란이 모두 잠들고 나 자신과 가장 가까이 마주하는 이 시간.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통과해온 그 사람.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한 지붕 아래 가장 먼 룸메이트가 되어버린 그런 밤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잊어버린 것 같은 기분.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편지 한 통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64세 잃어버린 아내의 손을 다시 잡기까지. 한 남성분이 보내주신 황혼의 사랑 재설계에 대한 고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4, 결혼 41년 차에 접어든 평범한 남자입니다. 아내와 저는 남들처럼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집 늘리고 정신 차려보니 둘 다 머리에 서리가 내렸더군요. 문제는 아이들이 모두 집을 떠나고 우리 두 사람만 덩그러니 남게 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우리는 룸메이트였습니다. 정확히는 서로에게 가장 정중한 하숙생이었죠. 거실에서는 각자 다른 소파에 앉아 저는 뉴스를, 아내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리모컨 소리 외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는 저녁. 한 침대에서 서로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어쩌다 살이 닿으면 제가 더 놀라 몸을 피할 정도였으니까요. 사랑이 식었냐고요.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어색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젊었을 땐 나름 자신도 있었지요. 하지만 세월이 드니 몸도 마음처럼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아내를 실망시키면 어쩌지 않은 수치심, 그리고 이 모든 시도 자체가 주책처럼 느껴지는 자괴감. 이런 감정들이 쌓이자 저는 아예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다 늙어서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거지. 스스로에게 그런 변명을 대면서 아내와의 관계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먼지 쌓인 창고를 정리하다가 빛바랜 옛날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24살의 저와 제 아내가 참 촌스러운 옷을 입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싱그럽던지 한참을 그 사진만 들여다봤습니다. 우리는 참 쉬웠는데 손잡는 것도 안아주는 것도 그냥 숨 쉬는 것처럼 당연했는데 대체 뭐가 우릴 이렇게 어색하게 만들었을까? 그때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우리는 60대의 나이에 40년 전 20대의 낡은 지도를 들고 헤매고 있었구나. 도시가 이렇게나 변했는데 40년 전 지도를 들고 왜 길이 안 맞지? 라며 서로를 탓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도가 낡았으면 지도를 새로 그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색하고도 위대한 첫 번째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불부터 끄는 대신 침실에 작은 스탠드 조명만 켰습니다. 아내는 웬일이냐는 듯 돋보기를 고쳤으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심장이 20살 때처럼 뛰었습니다. 저기 여보, 왜 하루 종일 서 있느라 고생했지. 내가 발주물러 줄게. 아내의 표정은 황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됐어, 치워. 갑자기 왜 이래? 아니야, 그냥 이리 줘봐. 저는 거의 반강제로 아내의 발을 제 무릎 위로 가져왔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집을 위해 뛰어다닌 발이었습니다. 저는 약국에서 사온 로션을 듬뿍 발라 아무 말 없이 발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어색한 침묵을 깬 건 아내였습니다. 오늘 마트 갔는데 글쎄 계란 한 판이. 아내는 뜬금없이 계란값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랬어? 어휴, 비싸네 하며 맞장구를 쳤죠. 그러자 아내는 딸내미 이야기, 옆집 순이 엄마 이야기, 지난 10년간 제게 하지 않았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아내의 발을 주무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그 어떤 밤보다도 제 마음은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몸을 만지기 전에 마음을 먼저 만져야 한다는 걸 저는 41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서적 에피타이저였습니다. 발 마사지가 일상이 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두 번째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우리 친밀감 메뉴판이라는 걸 만들어 볼래? 뭐 메뉴판? 응, 우리 꼭 메인 요리만 먹어야 부부인가? 오늘은 그냥 에피타이저로 서로 칭찬해주기만 하고 디저트로 그냥 껴안고 잠자기만 하는 건 어때? 아내는 제 말에 피식 웃더군요. 당신 늙어서 주책이야라고 했지만 그 표정이 싫지 않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라는 낡은 정의를 버렸습니다. 5분간 손을 잡고 눈을 맞추는 것도 서로의 발을 주물러 주는 것도 우리에겐 완벽한 성공이자 교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험. 저는 이것을 새로운 지도 그리기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죠. 여보, 오늘은 탐험가 놀이를 하자. 탐험가? 응. 오늘은 우리 몸에서 성기라는 곳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대신 우리가 40년간 몰랐던 우리 몸의 99%인 새로운 대륙을 탐험하는 거지. 저는 아내에게 부드러운 안대를 씌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음악을 틀었죠. 저는 40년간 남편이었지만 그날 처음 탐험가가 되어 아내의 몸을 경이롭게 만졌습니다. 손바닥, 발목 안쪽, 귀 뒤, 목덜미. 어머, 거긴 간지러워. 거긴 느낌이 이상해. 아내는 소녀처럼 웃었습니다. 차례를 바꿔 아내가 제 몸을 탐험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제 등이 그렇게 민감한지, 제 손바닥이 그렇게 따뜻한 감각을 좋아하는지. 우리는 20대의 불같은 지도를 버렸습니다. 대신 서로의 체온과 감각, 웃음소리가 촘촘히 그려진 60대의 아주 정교하고 따뜻한 지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낡은 지도를 버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아내는 요즘 제가 마사지를 해주기 전에 먼저 제게 로션을 들고 옵니다. 저희가 20대의 불같은 열정을 회복했냐고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격렬함이 사라진 자리를 따뜻함, 이해, 깊은 공감, 그리고 감사가 채우고 있습니다. 황혼의 사랑은 기능이 아니라 차원이었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의 생일에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유산이라는 생각으로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나는 당신에게 늘 나를 존중해주고 따뜻하게 바라봐준 파트너로 기억되고 싶소. 우리 관계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은 24살의 그 뜨거운 밤이 아니라 바로 어제 내 거친 발을 주물러주던 당신의 그 따뜻한 손길이었소. 오늘 밤 혹시 저처럼 룸메이트로 잠든 아내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보시길 바랍니다. 불을 켜는 대신 아내의 손 혹은 발을 조용히 잡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64, 한 남성분이 보내주신 황혼의 사랑 재설계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황혼의 사랑은 기능이 아니라 차원이었다. 격렬함이 사라진 자리를 따뜻함과 감사가 채웠다. 이 마지막 문장이 오늘 밤 많은 분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낡은 지도를 붙들고 왜 안 되지? 라며 힘들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든 새로운 지도를 그릴 용기, 그리고 그 지도를 함께 그려나갈 파트너가 바로 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아닐까요? 오늘 밤의 편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밤이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는 가장 따뜻한 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밤의 편지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